이제 한 시즌의 가장 마지막 네. 유럽 축구의 경기입니다.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파리 생제르맹과 인테르와 파리 생제르맹의 경기가 얼마 안 남았고요. 경기 펼쳐지는 곳은 바이에른 뮌헨의 홈구장 알리안츠 아레나가 되겠습니다. 네. 파리 생제르맹은 이번 시즌 리그 페이즈 때는 부진했지만 가장 강력한 폼을 자랑하면서 이 자리까지 왔고, 인테르는 뭔가 전사처럼 여기저기가 뜯기면서도 이곳까지 올라온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유럽에서 가장 축구를 잘하는 두 팀의 맞대결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실 거고요. 바르셀로나하고의 혈투는 진짜 역사를 썼죠. 네. 대단한 명승부를 펼쳤던 인테르였고, 파리는 이번에 만약 승리해서 우승을 차지하면 트래블입니다. 네. 첫 챔피언스리그 우승의 트래블, 루이스 엔리케는 펩 가르디올라에 이어서 트래블을 2번이나 달성한 감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짜 대단한 일이죠. 그죠. 그래서 정말 많은 게 걸려있는 이번 결승전인데, 자, 우리 유로파리그 결승전이 그랬던 것처럼 기상 예보부터 찾아봤습니다. 좋아요. 네, 기상 예보. 부분적으로 흐리고 쾌적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예보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외국도 똑같아요. 틀려요. 하루 전날 또 바뀝니다. 네. 저희는 꽤 오래전에 지금 찾고 있는 거라서 3, 4일 전에 찾고 있는 거라 날씨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지금의 예보는 흐리지만 쾌적하다. 우리 시간으로는 토요일에서 일요일 넘어가는 6월 1일 새벽 4시에 경기가 네. 펼쳐지게 되겠고,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는 라인업이 저랑 주원이 형이랑 찬우 형. 또 원래 이제 파비앙과 함께 보면 찬우 형이 크게 한 방을 먹일 수 있는 그림을 서로 간의 어떤 그림을 만들어 보려고 했었는데, 파비앙은 이날 독일로 갑니다. 직관을 합니다. 네, 직관을 가기 때문에 찬우 형과 함께 네. 세 명이서 보도록 하겠고, 프리뷰기 때문에 중간중간 상황들과 각 팀의 점검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일단 파리 생제르맹 부상, 징계, 예상 라인업 체크해보죠. 일단 킴펜베는 아킬레스건 문제로 결장. 크게 상관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파초와 마르키뉴스가 네. 이제 완전히 주전 라인이기 때문에 큰 문제 없다. 킴펜베는 아예 전력 외의 네. 자원이고요. 자, 흐비차, 크바라첼리아 마지막에 약간 편두통이 있어서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회복을 했기 때문에 출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아스날과의 그 4강 2차전 때도 우스만 덴벨레가 전후로 햄스트링 쪽에 부상이 있었는데 회복을 했고요. 이번 결승전 선발 출전 예정입니다. 그래서 결장자 자체는 지금 킴펜베를 제외하고는 전력 자원에는 없다고 봐야 네. 되는데, 지금 이제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두웨를 쓸지 바르콜라를 쓸지가 조금 고민이 된다는 흔지 보도들이 좀 있긴 해요. 특히나 최근 리그 경기만 놓고 봤을 때는 바르콜라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었고, 네. 저희가 다른 컨텐츠 때문에 파비앙이랑 이야기를 했었는데 파비앙도 바르콜라가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 라는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뭐 밸런스를 좀 선택한다면 기동력이나 압박 이런 부분에서 네. 바르콜라가 기능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최근에 폼도 괜찮으니까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두웨가 나오지 않을까, 어떤 번뜩임을 위해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 이 핵심 선수들, 공격 자원들 다 지금 전력이 완전합니다. 그래서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좋은 선수들, 아주 쌩쌩한 컨디션의 선수들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빠른 템포를 운영하는데 굉장히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이따 다시 한번 체크를 하겠지만 파리 생제르맹이 강력한 바로 이겁니다. 좋은 선수들이 이미 배치돼 있는데 부상자도 없고 컨디션도 굉장히 좋다라는 게 파리 생제르맹의 대단히 좋은 장점이다. 그렇죠. 인테르도 사실 지금 결장자 상황을 좀 보면 걱정이 된 게 역시 투톱이에요. 네. 투톱의 선수들이 바르셀로나하고 혈투를 치는 이후에 그 전후로 좀 크고 작은 부상이 좀 시달렸었거든요. 근데 라우타로 부상에도 이 부상이 좀 있었지만 다행히 결승전 출전 준비 완료. 본인의 그리고 의지가 상당합니다. 아무래도 또 이제 아쉽게 스쿠데토를 나폴리에게 넘겨줬기 때문에 인테르는 코파 이탈리아도 볼로냐가 가져갔고 그 전에 밀란에게 패배한 게 쓰단 말이에요. 그래서 챔피언스리그는 정말 중요할 것이며, 라우타로 마르티네즈가 또 은근히 아주 트로피를 잘 들어올리는 월드컵 위너입니다. 위너죠. 그래서 좀 이따 뭐 튀람도 이제 복귀를 했다고 하니까 두 명의 투톱은 완전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투톱이 중요합니다. 네. 결국 효율적인 공격과 마무리를 위해서 투톱이 재활약을 해야 되는데, 라우타로에 이어서 튀람, 내전근 부상 이후에 휴식을 했고 아마 결승전 시점에는 좋은 컨디션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두 선수 모두 바르셀로나하고의 그 준결승 경기 이후로는 선발 출전을 안 했거든요. 계속 관리를 받고 있었는데 다행히 결승전 무리 없이 돌아올 거라고 하고, 프라테시, 얀비색 그리고 파바르 다들 다행히 후연 복귀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결승전을 앞두고는 대단히 좋은 소식이죠. 핵심 공격 듀오, 특히 투톱의 이 컨디션이 결국은 인자기 감독의 지금 가장 관심이 모아지는 이슈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들려온 뉴스로는 다행히 결승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두 팀의 가장 좋은 전력으로 맞붙는 결승전이다. 이때 뭐 징계가 있거나 부상자로도 핵심 자원이 빠지고 그러면 제3자 입장에서 되게 아쉽거든요. 뭔가 아쉽죠. 물론 경기 직전까지 상황을 봐야겠지만 저희 기준, 촬영일 기준으로는 지금은 정예 멤버가 문제없이 출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상 선발 라인업은 두 팀 다 예상 가능한
정예 멤버들로 저희가 좀 예상을 했어요. 일단 파리 생제르맹 같은 경우에 4-3-3을 쓰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강력한 파리 생제르맹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렇죠. 마르키누스 파초 센터백, 하키미 누누 멘데스 풀백, 네베스 비티냐 파비앙 루이스, 그리고 두에 덴벨레 크바라인데 상황에 따라서는 두에가 아닌 바르콜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네, 그 점도 열어두고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테리어는 역시 백스리 3-5-2예요. 네, 얀조마 골키퍼, 그리고 아마 파바르가 퀴즈 좋으면 파바르가 나올 거예요. 비세크는 이제 찬우 형 말을 빌리자면 몸은 좋은데 축구를 잘하지 못한다. 그게 좀 불안하죠. 결승은 단판이고 이게 실수가 나오면 안 되니까. 최고죠. 네. 네, 그래서 파바르, 아체르비, 바스토니 혹시 컨디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비세까지 열어두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윙백 바르셀로나를 물리치는 데 있어서 정말 기가 막힌 활약을 했던 둠스데이, 둠프리스, 그리고 바렐라, 차라놀루, 미키타리안, 디마르코, 여기에 최전방 라우타로 마르티네스와 티람, 이렇게 투톱으로 저희가 3-5-2 예상을 해봤습니다. 여기도 정예 멤버죠. 네, 둘 다 정예 멤버가 나오기 때문에 경기는 굉장히 재밌을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자, 그럼 각각 팀마다 이슈나 이런 것들 여태까지 어떻게 올라왔나를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먼저 파리 생제르맹부터 볼까요? 파리의 경우는 사실은 이번 대회가 시작될 때 음바페가 나갔고 루이스 에니케 감독이 뭐 트래블 경험이 있는 감독이라 하지만 의문부가 좀 남았어요. 트래블 감독 치고 가장 무시받고 있는 감독이 엔리케라는 걸 감안하면 진짜 그렇게 봐야죠. 물론 또 스페인 대표팀에서 아쉬운 모습도 여러 가지가 섞여 있겠지만 그때 MSN 파라니아라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즌 초반에 과연 파리가 우승 후보였냐? 사실은 대부분의 분위기가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리그 페이즈 단계에서는 아스날과 파리 생제르맹을 만났을 때 굉장히 가볍게 아스날이 잡았습니다. 그렇죠. 그럼 뭐합니까? 결승에 올라간 건 파리 생제르맹이다. 준결승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 리그 페이즈 새로운 챔피언스 리그 포맷에서 리그 페이즈 3패를 당하고 15위 플레이오프를 거쳐서 노가웃 스테이지에 갔습니다. 근데 웬걸이 플레이오프에서 같은 리그왕 팀 브레스트와르 상대로 10대0으로 압도를 했고요. 이후에 맨시티, 리버풀 등 4개 이후에 리버풀, 아스톤빌라를 토너먼트에서 만났고 맞아요. 리그 페이지까지 포함을 하면 맨시티로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PL 팀들을 다 잡았어요. 네, 그러니까 PL 팀들을 모두 다 잡아봤다는 것은 파리의 자신감이라고 봐야 되겠고 아스날과의 준결승에서 합계 3대1의 승리. 그러니까 리버풀, 아스톤빌라, 아스날 16강, 8강, 4강 이렇게 쭉 이어지거든요. 프리미어리그 팀을 모두 잡은 것이 좀 독특한 일입니다. 팀으로 더 강해졌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젊고 빨라요. 바꾸겠습니다. 어리고 빨라요. 어리고 빠르다. 젊다 그 이상으로 아주 정말 싱싱합니다, 팀이. 진짜 싱싱하고 빠르고 그냥 활발해요. 그냥 그쵸. 엄청 활동적인. 이게 리버풀도 당했고 아스날도 봤는데 정말 빠르고 이 선수들의 어떤 퀄리티가 모두 다 솔로 플레이가 가능한 리그 페이즈에서 없었던 크바라가 합류하면서 더 완성된 느낌이고 우스망 덴벨레는 이번 시즌 한정 가장 좋은 포워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선수이기 때문에 득점력이 확 눈에 떴습니다. 올해 들어서 특히 득점이 대단하고요. 자, 전술적 특징을 보면 역시 유동적인 4-3-3 포메이션, 높은 위치에서 볼을 탈취하고 경기를 끊임없이 지배하는, 볼을 점유하면서 지배하는 것에 역시 초점을 두고 있는 파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드필더진의 유기적인 움직임, 빌드업 과정에서의 확실한 체계, 특히 왼쪽에서 이 상대를 끌어당긴 다음에 오른쪽으로 전환을 해서 하킴이나 두에나 아니면 왼쪽에 있다가 순간적으로 오른쪽에 들어가는 흐비차와 같은. 왜냐면 우스만 덴벨레도 오른쪽으로 빠질 때가 있고요. 공격진 1대1이 기가 막힙니다. 하킴이 1대1 기가 막힙니다. 왼쪽에서 오른쪽 전환될 때 그 공격이 굉장히 매섭고 유기적인 매끄러운 전개의 파리 생제르맹이 되겠고, 측면 공격이 진짜 좋은 이유는 이 팀이 윙어들이 기술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 드리블 능력, 크랙으로서의 활약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측면 공격을 기대할 수 있고, 말씀드렸듯 높은 압박과 빠른 볼 탈취, 굉장히 공격적인 팀의 스타일을 보여줄 거라 생각을 하고, 마지막은 수비적인 견고함. 마르키누스 노련하죠. 마르키누스가 약간 신체 능력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옆에 파초가 정말 좋은 수비를 해주고 다 뚫어내도 돈나룸마가 있습니다. 뒤에 돈나룸마가 강력한 존재입니다. 만약에 승부차기를 간다면 이 결승은 돈나룸마가 굉장히 유리할 것이다라고 점치는 분들이 많아요. 뭐 저쪽도 존머라는 대단한 키퍼가 있지만 그만큼 돈나룸마가 보여주는 어떤 퍼포먼스가 대단하기 때문에, 특히 승부차기는 유로와 이번 16강 리버풀이죠. 워낙 좋은 기억을 안고 승률이 높은 돈나룸마라서 승부차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스타TV를 통해서 축구를 봐오신 분들은 저희가 워낙 강조를 해서, 그리고 축구를 또 잘 보시기 때문에 다들 아시겠지만 이름값은 덴벨레, 크바라, 그 다음에 누누 멘데스 핫하죠. 하킴이 좋죠. 근데 파리 생제르맹을 보면 볼수록 눈에 띄는 선수는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중앙에 크지 않은 미드필더 2명입니다. 바로 비티냐와 주앙 네베스인데 너무 잘합니다. 정말 역동적이고 빠르고 볼 잘 다루고 시야 좋고 기가 막혀요 그냥. 그러니까 압박을 하는 데 있어서도, 경기를 전개하는 데 있어서도 이 미드필더들이 정말 많은 걸 해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은 아프지만
이강인 선수의 선발 가능성은 상당히 좀 낮고요. 지금까지 상황으로 봤을 때는 서브 교체 출장도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렇죠. 네. 네. 물론 뛰면 너무 좋겠지만 좋겠죠. 아마 지금 상황상 흐름상 최근 경기들을 결장해 왔던 이강인 선수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일단 좀 예고를 하겠습니다. 인테르는 정말 극적인 드라마를 쓰고 올라왔는데 그게 바이에른 뮌헨, 바르셀로나 챔피언스리그에서 굵직굵직한 존재감을 그죠? 갖고 있는 팀들을 다 꺾고 올라왔습니다. 이것도 대단한 일이고, 자 리그 페이지 8경기 중 6승 1무 1패 19점의 승점에 총 4위 16강에 직행을 했습니다. 리그 페이지에서 8경기 단 한 골만 허용했어요. 대단한 수비죠. 리그는 조금 불안한 수비를 가끔 보여줄 때가 있었다 한들 챔피언스 리그만큼은 단단한 수비를 적어도 미넨전까지는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맨시티, 지베지다, 아스날 상대로 인상적인 경기를 펼쳤고 16강에서는 페이노르트를 상대로 합계 4대1의 승리, 8강에서는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로 합계 2대1의 승리, 그리고 준결승에서는 바르셀로나 상대로 연장전 끝에 2차전 4대3의 기가 막힌 승리. 이거 진짜 기가 막힌 경기였습니다. 사실 인테리는 수비적으로는 비교적 견고하나 공격이 약하지 않냐라는 편견이 있습니다만 생각보다 실점은 좀 있는 편이고요. 바르셀로나 좀 보면 결국은 두 경기 합쳐서 6실점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상쇄하는 독특한 공격이 있어요. 라우타로와 튀람도 있겠습니다만 둠프리스라거나 그리고 중요할 때마다 골을 넣고 있는 프라텟이라거나 그렇죠. 바렐라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중거리 이런 것들도 꽤 강력하기 때문에 득점도 당연히 무시할 수 없고 비교적 최근에 이미 준우승으로 결승까지 간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인자기 감독이 이끌고 있는 이 인테르도 어찌 보면 진짜 이번에는 우승하기 위해 찾아왔다 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갈망이 아마 크겠죠. 그래서 이 팀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묵직함, 셋피스의 한 방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르셀로나 상대로 아까 6실점 이야기 드렸지만 7골을 넣은 거예요. 대단한 화력까지 보여주면서 준결승을 화려하게 빛냈던 인테르입니다. 뒤지고 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거의 대부분의 시간 리드하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하고 경기 때도 결국 일찍 골을 넣었던 인테르라서 그래서 전술적인 특징을 보면 아주 견고한 3-5-2 시스템, 견고하면서도 효율성을 바탕으로 경기를 펼치는데 수비 균형 굉장히 뛰어나고요. 공수를 겸하는 윙백들 둠프리스와 디마르코의 움직임이 역시 전술에서는 정말 키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드필더 바렐라, 차라놀루, 미키타리안 셋 다 정말 많이 뛰면서도 바렐라 볼 소유 얼마나 잘합니까? 잘하죠. 차라놀루 이제는 후방 플레이메이커가 돼서 뒤에서 경기 조율, 전환 잘해주거든요. 미키타리안도 활동량이 많고 이 미드필더들의 볼 소유 그리고 활동량, 경험 이런 부분들이 강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투톱의 위력, 라우타로 마르티네스와 튀람의 정말 효율적인 마무리. 물론 결정력은 때때로 아쉬울 때가 있다는들 이 선수들이 적은 숫자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 진영에서 볼을 넘겨받고 그걸 키핑하고 신체 능력으로 비비고 침투하고 오프더볼 가져가면서 결국 공간을 창출해내는 그런 투톱의 팀적인 움직임과 호흡이 정말 좋아요. 정말 좋아요. 역습을 이끌 수 있는 영리하면서도 위력적인 투톱이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모르겠어요. 모르죠. 모르겠어요. 이거 완전 5대5예요. 게다가 이게 맞대결 흐름이 전적이라도 있으면 뭔가 유추가 가능할 텐데 이거 처음이에요. 붙은 적 없죠. 친선전만 만났습니다. 5번의 친선 경기는 파리가 3승 2패라고 하는데 친선이니까 의미가 없고요. 첫 번째 맞대결이라는 것을 주목을 해야 되고요. 자, 두 팀의 UEFA 대회의 그간의 주요한 여정들을 보겠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정말 100년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유럽 클럽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는 그래도 비교적 역사가 짧아요. 그렇죠. 50년 좀 넘은 정도의 역사인데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한 적이 없는 팀입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이 우승이 절실하다. 2020년 바이에른 뮌헨에게 패배하면서 첫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준우승을 경험했던 파리고 이번이 두 번째 챔피언스리그 결승 진출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우승에 도전합니다. 이번에 우승하면 이 챔피언스리그에서 트로피를 거머쥔 24번째 우승팀이 될 수 있고요. 올 시즌 현재까지 챔피언스리그 33골로 한 시즌 최다 득점 기록을 파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화력의 팀이라고 보면 돼요. 실제로 공격이 날카롭죠. 반대로 이제 인텔인데요. 챔피언스리그 3번의 우승이 있습니다. 64년, 65년, 그리고 주제 무리뉴 감독의 트래블이에요. 2010년이 있습니다. 바이언을 꺾고 그때 밀리토의 득점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인테르의 트래블은 뭔가 또 여러 가지 스토리도 있었고 마지막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무리뉴와 마테라치의 거의 뭐 영화를 방불케 하는 그런 스토리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승에 최근에 그래도 한번 올라왔다가 맨시티에게 고배를 마셨죠. 그게 바로 22-23 시즌입니다. 맨시티 트래블의 희생양이 됐기 때문에 인텔 입장에서는 무조건 우승하겠다는 마음일 텐데 시모네 인자기 감독 체제에서 새 시즌 만에 두 번째 결승에 진출을 했습니다. 대단한 감독입니다. 그래서 뭐 64, 65 유로피언컵 연속 우승에
기록도 갖고 있는 최초의 이탈리아 클럽. 이게 또 인텔인데 이 대회에서는 3번의 우승을 거머쥐었기 때문에 파리보다는 우승 경력이 더 네. 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고요. 파리는 역시 첫 번째 이 챔피언스리그 타이틀 획득에 대한 팬들의 기대가 크고 이 팀은 젊다. 아니 어리다 그리고 빠르다 역동적이다 이 부분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많은 해외 축구 팬들은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돈으로 클래스를 살 수 없다. 우리 표현으로 바꾸자면 네. 이제는 그 팀에게 그런 얘기를 쓰지 않습니다만 너네 근본 없잖아. 근데 그 근본력을 만들게 하는 가장 큰 파트는 바로 챔피언스리그입니다. 그렇죠. 첼시의 소년 명수가 무리뉴도 하지 못했던 소년 명수가 트로피를 따면서 첼시는 이제는 어디서 감히 근본을 얘기하냐. 심지어 2번의 챔스도 있는데. 네, 챔피언스리그를 따고 이제 트로피가 많기 때문에 첼시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팬들은 없어요. 맨시티가 거기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펩시티도 우승을 하지 못하다가 트래블을 통해서 챔피언스리그 우승하며 이제 맨시티도 그 부분을 뗐다면 그렇죠. 카타르 자본이 투여되고 네이마르를 바르셀로나에서 데려오면서 거대한 프로젝트를 가동시켰고 이미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팀 중 하나가 됐지만 여기도 모자란 건 챔피언스리그다. 네. 이거를 정말 따고 싶을 겁니다. 특히나 바이에른 뮌헨 홈구장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결승이 열리면 새로운 팀, 우승해보지 못한 팀이 우승한다라는 그런 징크스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파리 생제르맹 팬들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을 거다. 그렇죠. 그래서 첼시가 그랬잖아요. 네, 첼시가 이제 네, 뮌헨 원정에서 맞아요.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첫 우승을 했기 때문에 자 파리로서는 역시 그 첫 우승에 대한 기대감이 클 거고 거대 자본, 그러니까 러시아나 중동을 포함한 네. 거대 자본들이 인수했던 연영, 뭐 첼시, 맨시티 등등이 있었는데 파리가 그 궤도에 좀 올라설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승부가 갈릴 수 있는 포인트를 봐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측면에서 승부가 갈릴 거라 생각해요. 파리의 윙 그리고 인터밀란의 윙백 혹은 스토퍼 혹은 중미 전 다 같이 봐야 된다 보거든요. 네. 협력 수비를 인자기 감독이 준비를 할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리의 윙에 누누 멘데스나 하키미의 그 측면 공격 그치. 이거 막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측면의 주도력을 과연 누가 더 가져가느냐. 그렇지. 예, 이 싸움이 저는 굉장히 치열할 것 같고 여기서 저 승부가 갈릴 거라고 좀 보고요. 크바라랑 누누멘데스의 라인을 막는 게 dum프리스입니다. 네. 근데 dum프리스가 잘 전진하다 보면 이들 공격이 오히려 반감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공격을 한번 봐야 되고 그렇죠. 또 반대로 오른쪽에는 대단한 하키미, 인테르 출신이기도 합니다. 아 맞죠. 하키미와 오른쪽에 두에 혹은 바르콜라를 막아야 되는 건 디마르코인데 여긴 또 바스토니 같은 선수가 있을 수 있고 네. 거기에 함께 어디든 간에 바렐라든 미키타리안이 함께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측면 간의 대결이라는 거는 저는 형철의 의견에 역시 한 표를 더합니다. 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외에는 역시 미드필드. 파리는 더 공격적으로 경기에 임할 거고 압박 기준점이 훨씬 높을 거라고 생각해요. 인테르가 과연 파리의 압박을 받았을 때 볼을 확실히 소유하면서 템포를 조절하고 빠르게 빈 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인지 이 싸움이 굉장히 또 치열할 거라 생각을 하고요. 파리의 공격력 그리고 이 파리 공격진의 속도와 능력 인테르의 튀람과 라우타로의 그 투톱 결정력이 누가 더 올라올지 이런 부분도 궁금하고 셋피스 상황도 역시 따져봐야죠. 인테르는 셋피스 강점이 있습니다. 둠프리스 그 힘, 높이 그리고 다 커요. 다 커요. 아츠르비, 바스토니 네. 다 커요. 파바르도 그렇고 비세크도 그렇고. 그래서 중요할 때 셋피스 골이 많거든요. 네. 파리가 이걸 방어해내는 거 이거 엔리케 감독 준비 잘해야 그죠? 됩니다. 인테르가 워낙 그쪽에 강점이 뚜렷하고 루이스 엔리케의 유동적인 공격, 시모네 인자기의 견고한 사모이 약간 창가방패의 대결 같은 느낌이 있어서 전술적인 부분도 재밌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두 감독의 교체 수율도 후반에 따져봐야 되고 역사적인 의미도 있죠. 파리의 첫 우승이냐 인테르의 4번째 우승이냐 이 부분을 따져보면서 특히나 저희가 강조드리는 측면 싸움을 주목해서 보시면 이 경기 아주 흥미롭게 즐기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토트넘과 맨유 유로파리그 결승은 어찌 보면 축구의 원초적인 그 절박함이 돋보이는 경기였다면 퀄리티 면에서는 역시 챔피언스리그 결승이다. 네. 볼만한 거리가 많을 겁니다. 누구 예상하나요? 저는 이 정도 오면은 50.1 대 49.9죠. 그럼 50.1은? 인테르. 인테르. 네. 저는 55, 45 사실 파리 보거든요. 오. 사실 찬우 형이 있기 때문에 인테르가 네. 우승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있는데 만약에 저한테 야 500원 어디 걸래? 아니 5만 원 어디 걸래? 파리 생제르맹 쪽에 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많이 갈릴 것 같아요. 네. 결국 수비를 우선시하냐 그렇지. 공격을 우선시하냐 여기에 대한 그 가치관 충돌도 있을 거라 예상이 꽤 많이 갈릴 듯한 그런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챔피언스리그 결승. 저랑 주원이 형 그리고 찬우 형과 함께 네. 또 이스타TV에서 함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